자, 요번에는 저희가 5장에 있는 연관관계 매핑이라는 걸 해볼 거예요. 연관관계 매핑이라고 해서 몇 가지를 좀 다뤄볼 건데, 저희가 요번 장에서 꼭 알아야 될 게 연관관계 매핑의 종류하고요, 그 다음에 연관관계 매핑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DB에서 조인하잖아요. 그 조인하는 그 방식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매핑된 엔티티를 조회하는 방법이 즉시 로딩이라는 게 있고 지연 로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거를 이해를 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미리 답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무조건 지연 로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다 통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엔티티들의 대부분은 보통 다른 엔티티랑 연관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조인을 걸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 DB 시간에 배웠던 조인이 있는데, 그죠? 조인의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뭐가 있죠? 레프트 조인, 레프트 이너 조인, 레프트 아우터 조인, 뭐 이런 게 있어요. 머리에 다 그려져요? 풀 아우터 조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그려지나요? 무슨 얘기냐면 각각의 차이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이거를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쉬운 얘기로 뭐냐면, 저희가 구글이나 이런 데 가서 우리가 레프트 조인하고요, 그 다음에 레프트 아우터 조인, 뭐 두 개 비교하는 뭐 이런 애를 만약에 뭐 찾는다 뭐 이래서 인터넷에 찾다 보면 이 정도가 아마 맞을 것 같은데, 아니네. 그 그림으로 표현되는 그런 사이트들이 좀 있거든요. 오늘따라 잘 못 찍죠. 레프트 조인하고요, 라이트 조인, 요걸로 찾을게요. 요거였던 것 같은데. 요거 아니네. 지난번 수업 시간에 보니까 굉장히 잘 정리된, 그림으로 정리된 그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요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인을 보는데, 조인을 볼 때 요렇게 생겨먹은 조인이 있고요, 요렇게 생겨먹은 조인이 있고, 요렇게 생겨먹은 조인이 있고, 요렇게 보이는 조인이 있고, 요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얘를 잘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 옛날에 여러분 다 배우신 거거든요. 용어로 보시면 얘가 뭐예요? 얘가 그냥 레프트 조인이고, 얘가 풀 아우터 조인이고, 얘가 라이트 조인이에요. 거기에 얘 보시면 이너 조인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붙기 시작하고요, 온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조금씩 더 길어지고 있죠. 그죠? 네, 어쨌건 요것들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조인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죠? 기본적으로 조인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조인이 될 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이 되게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얘를 다시 띄워보면, 여러분이 여기랑 테이블이 있고요, 다른 테이블이 있는데, 이 두 테이블 간에 어떻게 해요? 연결해서 쓰겠죠. 이게 조인이잖아요. 그죠? 조인을 걸 건데, 분명히 이 한쪽에 있는 프라이머리 키가 다른 쪽에 뭐예요? 포린 키로 걸려서 외래키 관계에 이제 걸리면서 두 개가 조인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 둘 간의 관계는 얘가 하나 있을 때 얘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얘가 하나 있을 때 얘가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얘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얘가 하나 있을 수도 있고요, 얘도 여러 개, 얘도 여러 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이쪽에 보면 1대1이냐, 1대다냐, 다대1이냐, 다대다냐, 이런 관계들을 얘기해요. 혹시 이런 거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거나 이거를 판단을 못하면 이 DB는 끝이에요. DB도 끝이고 뭐 웹 프로그램은 이제 빠이빠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이걸 다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시면 예제들, 아까 전에 보셨던 예제들 보면 밑에 아주 심플하게 테이블이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서 얘네들 조인을 했을 때 결과들을 이제 보여줘요.
얘가 어떤 관계인지 뭐 조인의 결과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이 보고 얘가 1대 다의 관계인지 이런 것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얘가 데이터베이스는 아니지만 데이터베이스처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관관계를 할 거고요. 이렇게 어노테이션으로 된 골뱅이가 붙은 형태로 해서 매핑을 할 거예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부터 요 위에 세 개는 저희가 쓸 거고요. 요 다대다의 관계는 안 써요. 이거는 복잡해서 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은 다대다로 안 쓰고요. 1대다 다대일로 변경해서 쓰고 있거든요. 연관 테이블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쓰던 거라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는 이 테이블하고 이 테이블이 이렇게 릴레이션이 걸리면 이 둘 간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양방향 관계예요. 뭐냐면 키값 하나면 내가 이쪽 거 다 읽어올 수 있고 저쪽 거 다 읽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바는 그렇지 않아요. 자바로 만든 그 테이블들은 기본적으로 단방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양방향으로 해주려면 조금 복잡한 관계가 있으셔야 돼요. 그때 얘네들을 쓸 거예요. 이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연관관계를 맺어줍니다. 자, 요거 하나 볼게요. 자, 회원들은 각자 자신의 장바구니를 하나씩 갖고 있고, 장바구니 입장에서 보아도 자신과 매핑되는 회원은 한 명밖에 없대요. 맞나요? 무슨 얘기냐면, 장바구니가 있고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자, 사람 한 명이 갖고 있는 장바구니 몇 개냐 이거예요. 웹사이트에서 여러분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장바구니 몇 개예요? 장바구니 하나지. 그죠? 여러분 홈쇼핑에 장바구니 1, 2, 3 이렇게 있지는 않잖아요. 장바구니 하나에 여러 상품이 담기는 거지. 그죠? 자, 장바구니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장바구니 하나에 여러 회원이 와서 담냐 이걸 물어보면 그런 일은 거의 없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얘도 한 개, 얘도 한 개인 관계. 그래서 이런 관계를 뭐요? 1대1 매핑 구조라고 얘기해요. 그죠? 원투원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원투원. 이래서 1대1 매핑 과정이고요. 자, 우리는 이제 연관을 지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해요? 사람 정보가 있고요. 카트 정보가 있으면, 얘하고 얘의 연관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냐면, 이쪽 멤버에 있어서의 프라이머리 키를 이쪽 카트에다가 어떻게 해요? 뭐 필드 값을 하나 주긴 하는데 여기에다 제약을 거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나는 내가 사용하는 멤버는 반드시 이쪽에 등록된 애야 돼 라는 식으로 제약을 건단 말이에요. 우리가 포린 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른 테이블에서 프라이머리 키를 첨부할 때 걸어주는 게 뭐예요? 포린 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관관계가 지금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건 DB 테이블에서는 얘하고 얘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조인할 조건이잖아요. 이 두 개를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쪽 테이블도 보고 이쪽 테이블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양방향 관계를 이렇게 갖고 있던 애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지금 엔티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진짜 DB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일단 카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이 시점부터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멤버를 만들거나 뭐 아이템을 만들거나 이럴 땐 상관이 없었는데, 자, 나는 물품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패키지로 카트라는 애를 이렇게 넣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멤버나 이런 애들을 이렇게 밖으로 뽑은 거는 이게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프로젝트 할 때 요것만 이렇게 들고 가서 재활용하기에 딱 좋은 형태대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 카트라는 애는 카트만 단독으로 쓸 일은 거의 없어요. 카트하고 아이템하고 막 이런 게 같이 섞여서 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얘를 패키지를 하나 더 만들어서 쇼핑이라고 하는 거 밑에다가 얘네가 들어가고, 아니면 쇼핑하는 거 밑에서 얘네들을 그냥 쇼핑인데 카트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엔티티나 이런 것들을 그냥 나누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건 잘 정하셔야 돼요. 근데 그냥 일단은 저희는 이제 약간 기본에 충실해야 되니까 일단은 지금 연습 단계니까 요 틀을 만드는 거 요거를 연습해야 되니까 일단은 그냥 요 틀로 갈게요.
자, 그래서 카트를 만들 건데, 카트를 만들 때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멤버 만들 때도 컨트롤러부터 DB단까지 가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DB단부터 해서 레포지터리 서비스에서 컨트롤러로 올라오든지,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일단은 생각을 하기에는 저희 DB단을 먼저 만드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엔티티부터 작업을 들어갈게요. 자, 패키지로 엔티티라고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엔티티의 이름은 뭐 큰 문제가 없으면 여기에다 카트라고 이렇게 주겠죠. 자, 카트라고 주고 우리 어떻게 해요? 위에다가 골뱅이 엔티티라고 이렇게 줄 거고요. 자, 여기에 기본적으로 원래는 이렇게 골뱅이하고 데이터 이렇게 하나만 주면 얘가 뭐 get, toString 이런 거 다 하는데 이게 가끔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별개로 getter, 별개로 setter,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toString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 엔티티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기본 생성자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골뱅이로 해서 no args constructor라고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딱 기본 모습이에요. 물론 여기에다 모든 생성자에 있는 all args를 써도 되고요. 그 다음 빌더를 넣어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빌더나 이런 애들은 필요할 때 그냥 어노테이션을 만들어도 돼서 그냥 요렇게까지만 세팅할게요. 그 다음에 또 기본이 뭐예요? 여기에다가 골뱅이 id라고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generated value로 만들어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어떻게 해요? strategy로 만들 건데 뭐 identity나 뭐 이런 애가 있는데 지금 보면 안 나타나죠? 이게 안 나타난 이유는 여기 만들어지는 애가 숫자일지 문자일지 몰라요, 얘가. 그래서 이게 지금 안 나타나고요.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에다 여러분이 private로 롱형의 id라는 애를 이렇게 만들면 얘가 이제 숫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 스트래티지에 가서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얘를 이제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얘는 이제 아이덴티티로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자, 한 가지 더 늘리면 여러분이 여기 골뱅이 하시고 우리 컬럼이라고 하는 데 가서 지금부터는 이 컬럼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저희가 컬럼에 이름을 줄 거고요. 저기 있는 아이디를 그냥 아이디로 쓰면 서로 간에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규칙은 뭐냐면 저기 우리 엔티티명에다가 언더바 아이디 이렇게 주는 거를 규칙으로 해서 이렇게 한 세트를 만들어요. 이제 우리가 엔티티 만들 때는 다 요건 기본이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나중에 쑥 긁어서 이제 사용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려고 했던 여기 요거 잘 볼게요. 자, 멤버는 우리 미리 만들어 놨고요. 나는 여기 카트 만드는데 지금 카트 아이디는 만들었잖아요. 그죠? 프라이머리 키로 만들었고 다 만들었는데 요거 만들고 싶어요. 멤버를 만들고 싶은데 멤버 아이디를 여기다 연결을 해주고 싶어요. 이 멤버가 있어야 되고 그놈의 아이디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여기다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는 게 중요하죠. 자, 어떻게 표현하냐면 기본적으로 저 아이디를 여기에다 바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프라이빗으로 어떻게 해요? 저 멤버 엔티티에 있는 멤버를 여기다 적어요.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뭐냐면 저쪽에 있는 애거든요. 저쪽에 있는 애다 보니까 여기에다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면 얘 일단 연관관계를 걸어줘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카트 하나랑 저기 있는 사람 한 명은 1대1로 매핑한다고 그랬죠. 여기 연관관계로 이렇게 골뱅이로 원투원이라고 하는 원투맨이나 원투원이 있는데 원투원으로 이렇게 걸어요. 둘은 원투원으로 거는데 이쪽에 있는 누구랑 저쪽에 있는 누가 걸릴 거냐를 여기다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골뱅이 넣으실 거고요. 조인하는 컬럼이라고 하는 걸 넣으실 거예요. 조인 컬럼에 네임을 줄 수가 있는데 그 조인 컬럼의 네임이 저기 있는 멤버에 있는 아이디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주시면 돼요. 자, 저희가 지금 한 동작이 뭐냐면 요거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요거 DB에다 요렇게 만들고 싶어요. 1대1 관계인데 여기에다가 얘에 있는 PK를 여기서 참조하고 싶다. 그래서 FK로 만들고 싶다라고 만든 게 요거예요. 조인 컬럼이라고 이렇게 주고,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상태에서 얘를 저장을 하잖아요. 저장을 하면 얘가 이제 갱신을 하면서 테이블을 만들겠죠? 자, 만든 테이블을 보시면, 이거 보세요. 제 거 잘 보세요. 어디 갔냐? 여기 있네요. 자, 만든 테이블을 보면 카트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그죠? 만들었는데 카트 아이디로 만들고 롱형이니까 빅인트로 만들고 오토 인크리먼트 해서 잘 만들었어요. 멤버가 우리 멤버라고 적었는데 멤버라고 불러오는 게 아니라 여기 어떻게 해요? 멤버 아이디라고 불러오죠? 그리고 롱 타입으로 잘 가져와요.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 잡았어요. 아래쪽에 봤더니 이 카트에다가 뭐 주냐면 뭐 줘요? 외래키 지금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제약을 추가하는데 이런 이름으로 포린키의 이름을 줬어요. 임의로 만든 걸 거고요. 자, 난 포린키로 뭘 포린키를 만들 거냐면 멤버 아이디가 나의 포린키예요. 근데 얘는 누구였냐면 실제로는 멤버 테이블에 있는 멤버 아이디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나는 여기에 있는 카트 테이블에서 요 이름으로 참조하겠다고 제약 건 거죠. 이게 DB 시간에 다 배운 거죠. 이거 원래 우리가 DB로 이렇게 타이핑 쳐서 해야 되는데 요걸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 여기에 여러분들 DB 테이블에 가면 여기에 이제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새로 고침을 하면 카트가 만들어질 거고요. 이 카트에 대한 프로퍼티를 열어서 보시면 프로퍼티를 열어보면 어떻게 해요? 멤버라는 애는 없고요. 뭐만 있어요? 카트 아이디하고 멤버 아이디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컨스트레인트에 가면 프라이머리 키 잘 잡혀 있고 포레인 키 부분에 가면 포레인 키가 이렇게 잘 잡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손으로 DB 만든 거랑 똑같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든다고요? 여기에다가 연관관계를 적어주고요. 조인 걸 컬럼의 이름을 적어주면 요게 이렇게 컬럼을 걸어줘요. 그리고 우리가 접근하는 단위는 엔티티 단위로 적는 거고요. 그럼 실제로는 요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이게 처음에 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꾸 보셔야 돼요. 자꾸 보다 보면 아 저게 저런 거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보면 야 저게 뭐야 뭐 이래요. 그죠? 극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내고요. 실제로 돌리다 보면 이런 애들이 우리 만들어졌죠. 그죠? 이런 애들이 이제 잘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고 나면 테이블이 만들어졌으니까 테이블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뭐 만들어요? 레포지터리 만들죠? 가봅시다. 자, 카트에서 엔티티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버튼 뉴 패키지 엔티티 지울 거고 여기에다가 뭐야? 레포지토리. 얘가 사실은 지금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거의 기계적인 거예요. 엔티티 만들면 그 다음에 레포지터리 만들고 레포지터리는 뭐로 만들어요? 인터페이스로 만들죠?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이름은 카트의 레포지토리가 기본이에요. 이렇게 만들 거고요. 여기 뒤에다가 여러분이 여러 기능을 쓰기 위해서 뭘 해요? extend라고 넣을 거고요. JPA 레포지토리라고 이렇게 넣겠죠? 자, 앞쪽에 들어가는 저 T 부분은 뭐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접근할 DB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엔티티 이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카트라는 애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 잘못 적었네. 카라고 적었네. 좀 이따 바꾸겠습니다. 카트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아이디로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롱향이 들어가야죠. 이제 드디어 조금씩 감이 오나 보네요. 그죠? 자, 이러고 나면 나는 얘가 무슨 능력을 가져요? 뭐 find all, 뭐 find by id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능력을 얘가 다 가져요. save 뭐 이런 거.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셔도 돼요. 자, 우리 요거는 이름을 제가 잘못 줬으니까 리팩터에 가서요.
리팩터에 가서 리네임으로 반드시 여기서 바꾸셔야 돼요. 딴 데서 바꾸시면 이게 같이 연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잘 바꿨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또 여러분의 세 번째 숙제가 나가네요. 여기 보면 자, 이렇게 레포지터리를 만들고 나면 얘가 정상적인지 보기 위해서 테스팅하래요. 테스팅하려는데 여러분들은 카트 레포지터리하고 멤버 레포지터리하고 패스워드 잡는 거하고 여기에 엔티티 매니저 만들고요. 자, 전번에 얘기했듯이 여기에 요거는 이렇게 안 하고 오토와이어드 써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기억 안 나시면 억지로 이거 쓰려고 고생 안 하시고요. 오토와이어드 쓰시면 돼요. 자, 여기 봤더니 멤버 만들던 옛날에 만들던 그 기능이 있고요. 그걸로 사용자 만든 다음에 얘가 어떻게 해요? 실제는 요거 하고 싶은 거죠. 크리에이트 멤버에서 멤버 만든 다음에 이 멤버 레포지터리에다가 그 멤버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아이디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뭘 저장해요? 멤버를 저장하는 거예요. 세이브 할 때 멤버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 카트를 만들고 카트에다가도 어떻게 해요? 멤버를 저장할 때 여기서 만든 멤버를 저장하시는 거예요. 그죠? 아이디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멤버를 저장하시는 거예요. 저장을 하고 나면 결국 얘가 뭐가 돼요? 이게 등록이 되겠죠. 그죠? 그 레포지터리에 카트 등록하면 잘 등록이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내가 여기서 이런 걸 지지고 볶잖아요. 그러면 얘가 여기에 있는 실제 DB에다가 내용을 넣은 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했던 연속성 컨텍스트라고 하는 여기 이 영역에다가 어떻게 해요? 이 정보를 올려놓고 이렇게 막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서 결과물을 물어보려면 얘가 DB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메모리에 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하고 나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이렇게 플러시 동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버퍼 쓰면 버퍼가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뭐 해요? 다 플러시 밀어넣죠? 마찬가지로 이쪽 영역에 있던 애를 DB에다가 밀어 넣어서 어떻게 해요? 그게 반영이 되도록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엔티티 매니저는 뭐 초기화 시킬 거고 그러고 나면 이제 DB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요거는 DB를 통해서 보는데 요거는 기억나실지 모르는데 이거 우리 지난주에 봤던 코드죠? 제가 이거 앞으로 이런 코드 많이 볼 거예요. 뭐 당황하지 말고 보세요 라고 해서 봤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카트 레포지터리에 find by id를 하면 얘는 직접 이렇게 카트라고 하는 엔티티 타입이 오는 게 아니라 뭐가 온다 그랬어요? 옵셔널 온다 그랬죠? 옵셔널. 그죠? 옵셔널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제네릭 타입으로 이렇게 결과를 들고 온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얘를 하고 반드시 여기 뭐예요? 뒤에다가 .or else throw라고 하는 애가 붙으면 이건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얘가 이런 애가 있으면 엔티티 꺼내 오는 거고요. 없으면 에러 때리겠다는 거예요. 예외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else면 throw 예외인데 엔티티를 못 찾은 예외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 요거 지난주에 표현 이렇게도 된다 했죠. 이렇게 람다 표현을 해서 가로하고 화살표 한 다음에 new entity exception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랬죠. 이렇게. 그죠? 똑같은 표현이에요. 집에 가서 공부해서 왔죠? 네? 이거 자연스럽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이해도 하시고 쓸 줄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이 메시지를 붙이고 싶다 그럼 이런 표현으로 못 써요. 그때는 다 람다 표현으로 바꾸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얘 아예 분리해가지고 여기 앞을 옵셔널로 받은 다음에 막 하는 복잡한 작업을 다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원래는 옵셔널은 이 뒤에다가 찍어서 .get이라고 해야 실제 엔티티를 가져오거든요. 근데 얘는 get 없이 이걸로 한 방에 가져올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얘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해서 카트를 가져왔는데 가져온 이 세이브드 저장된 카트하고 얘가 비교를 해요. 어떻게 해요? 세이브드 카트의 멤버에 있는 아이디하고요. 내가 여기서 만든 멤버 아이디가 같냐를 체크하는 거예요. 같으면 정상적인 애구나 라고 이제 테스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보시면 돼요. 이거 이해하셨죠? 요거 직접 찍어보시면 돼요.
자, 엔티티 조회를 할 건데 여기 봤더니 즉시 로딩이라고 하는 방식을 쓴대요. 엔티티를 조회할 때 해당 엔티티와 매핑된 엔티티를 한 번에 조회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거 좋지 않아요. 왜냐면 안 쓰더라도 무조건 적혀 있으면 로딩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하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은 여기에는 1대1이나 다대1 방식들이 다 뭐냐면 이거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좋지 않은데 요것도 한 번만 볼게요. 자, 저희가 여기 카트에 보면 이렇게 원투원으로 되어 있고요. 원투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 마우스를 가져가 볼게요. 마우스 컨트롤 키 누르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여기 글자 위에 가면 이렇게 언더바가 나와요. 여기 누르시면 해당되는 클래스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좀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패치 타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이세요? 패치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거라고 적혀 있어요. 얘는 즉시 로딩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얘는 여기에 저희가 보통 이렇게 많이 적거든요. 가로하고 이렇게 하면 패치라고 적는데 여기에다가 이거라고 이렇게 적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책에 보면 원이면 이렇게 적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적을 필요가 없죠. 왜요? 얘 자체가 뭐예요? 디폴트가 이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안 적어도 돼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에다 뭘 적냐면 어떤 경우 적냐면 얘가 레이지인 경우만 적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JPA를 쓰면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면 안 되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저기다 레이지라고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성능이 안 떨어져요. 레이지라고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쓰는데 얘가 진짜 필요한 경우는 방금처럼 이거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원투매니라는 애를 썼어요. 그냥 보여드릴게요. 그냥 원투맨이라는 애를 쓰고 얘를 들어가 보면 이 원투맨이라는 애는 얘는 레이지 방식이에요. 얘는 레이지 방식이기 때문에 나중에 패치할 때 이 앞에서 이거 패치한다고 할 때 여러분이 굳이 뭐예요? 레이지라고 안 적으셔도 지가 알아서 레이지예요. 근데 아까 봤듯이 원투원이나 아니면 여기가 매니투원이라고 하는 애를 쓰잖아요. 그럼 이 매니투원은 아까 저 위에 설명처럼 얘는 여기가 이거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굳이 여기에다가 뭐라고 적어줘야 되냐면 이렇게 패치 스타일을 레이지라고 이렇게 적어야 얘는 이제 레이지로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면 두 개는 레이지고 두 개는 이거예요. 두 개는 레이지고 두 개는 이건데 우리는 무조건 여기다 레이지라고 적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레이지가 뭐지, 이거가 뭐지,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가 원투원이어도 우리는 레이지고요. 매니투원이어도 레이지고요. 원투매니어도 레이지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궁금하면 눌러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는 다대일 단방향 매핑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보세요. 자, 봤는데 장바구니가 있고요. 고객이 있어서 이 장바구니에 고객이 상품을 담으려고 해요. 여기 봤더니 카트가 있고요. 상품이 있죠. 그죠? 원래는 카트하고 상품만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자, 하나의 카트에는 물건 하나만 담아요? 여러 개를 담죠? 여러 개의 이런 아이템이 여러 개가 등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자, 아이템은 하나의 카트에만 담겨요? 이 상품을 살 수 있는 사람, 그 장바구니는 하나밖에 없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쪽이 N개가 되고 이쪽이 M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DB 테이블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학생이 있고 과목이 있단 말이에요. 학생이 있고 과목이 있으면 학생은 여러 과목을 들을 수 있죠.
그리고 과목에는 여러 학생이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학생이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예하와 예의 관계로 두 개를 그냥 막 조인시켜서 하면 어려워서 못해요. 왜냐면 난 가끔 내가 무슨 과목을 듣는지도 궁금하고 그 과목에 어떤 학생들이 듣는지도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관계를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중간에 뭐 하냐면 여러분 같은 경우는 학생과 과목 사이에 뭐예요? 수강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하나 더 둬요. 그래서 학생이 무슨 과목, 학생이 무슨 과목, 학생이 무슨 과목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정보를 관리를 해요. 그러면 어떤 학생이 무슨 과목을 듣는지 하고 어떤 과목에 누가 듣는지를 쉽게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건 맞아요? 자, 마찬가지로 카트가 있고 아이템이 있으면 이 카트에 담기는 아이템을 관리하는 이런 중간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의 카트가 있고요. 그 카트에는 물건을 어때요? 여러 개 담을 수 있죠? 그러니까 카트 하나에 이런 물건이 담기는 이런 아이템이 있는 애들은 어때요? 여러 개예요. 그죠? 하나의 상품은 여러 카트에 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뭐예요? M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얘하고 얘 관계는 뭐예요? 1대 N 관계고요. 얘하고 얘의 관계는 M 대 1 관계예요. 물론 어느 시점에 보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한쪽이 1이어야 릴레이션을 잡기가 좋아요. 왜냐면 이걸 기준으로 뭔가 검색을 하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해요? 이런 중간 테이블을 만들기 때문에 다대다 관계를 쓰지는 거의 않아요. 이미 여러분도 수강 신청이 필요하다는 거 알거든요. 수강 신청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야 여러 학생을 관리할 수 있고 여러 과목을 관리할 수 있어요. 다 알죠? 그죠? 여러분들 DB 시간에 다 배우신 거여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관점이 요거예요, 요거. 요 관점에서 혹은 요 관점에서 이제 보려고 해요. 이거 한 방에 보는 게 아니라 한쪽 방향에서만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하나의 장바구니에는 여러 개의 상품이 들어가고요. 하나의 상품은 여러 장바구니에 담게.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낼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는 카트 아이템이라고 하는 뭐요? 새로운 테이블이 필요하죠? 이 둘의 릴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자, 이제 고민해야죠. 자, 카트고 아이템인데, 카트 아이템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하나 더 만들 건지, 아니면 카트로 시작하니까 여기다 넣을 건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 마음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마음인데, 이게 너무 많이 쪼개지는 건 좀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다 만들게요, 그냥. 카트 아이템은. 카트 아이템이죠. 아이템 카트가 카트 아이템. 네. 그래서 오른쪽 버튼에 뉴 하시고요. 클래스 카트 아이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여러분한테 이런 애가 주어졌다 그러면 엔티티 작업을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카트나 이런 이전에 있던 데 가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긁어 올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엔티티와 관련된 동작을 다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달려가서 여기 있는 ID 부분은 다 그대로 긁어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일단 넣어요. 자, 근데 이름이 얘가 카트 아이템이잖아요. 그럼 카트에다가 아이템이 붙고 거기에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ID가 붙는 이름으로 쓰셔야 돼요. 보통 그냥 두면 ID라고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요 이름으로 넣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네임을 주는 거예요. 그런 애만 이렇게 주시면 돼요. 나머지 구분되는 애는 따로 안 주셔도 돼요. 자, 우리 아까 전에 있던 테이블 잠깐만 볼게요. 여기 잠깐 보면, 자, 얘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카트 아이템 아이디 만들었고요.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카트 아이디가 필요한데 얘랑 연관된 카트 아이디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이템 아이디는 얘랑 연관돼서 필요하죠. 그리고 숫자를 관리하는 카운트라는 애가 있어요. 그대로 만드시면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프라이빗하게 카트하고 관련된 카트라는 애를 만들 거고요. 프라이빗하게
아이템과 관련된 아이템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아이템이 연결이 안 됐네요. 아이템은 엔티티에 있는 애예요. 우리 아이템 엔티티. 자, 그 다음에 private하게 숫자로 카운트? 네, 카운트라는 애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얘가 연관관계가 지워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연관관계가 지워져야 돼요. 자, 나는 지금 현재 어디에요? 카트 아이템 입장이에요. 카트 아이템 입장에서 카트 아이템은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하나의 카트에 상품이 여러 개 담기죠? 그죠? 하나의 카트에 상품이 여러 개 담기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는 내가 맨이고요. 저쪽이 뭐예요? 맨이 2, 1이 되는 거죠. 그죠? 카트가 1이고 내가 여러 개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나는 뭐 할 거예요? 여기다 조인 걸 거죠? 조인 컬럼으로 걸 건데 나는 누구랑 걸 거예요? 여기 이름을 걸어줄 건데 누구랑? 카트에 아이디랑 걸어줄 거죠? 그래야 조인이 걸리죠. 그죠? 자, 여기서 다시 아이템 입장에서 얘 입장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자, 내가 여러 개고 아이템은 하나잖아요. 그죠? 장바구니, 그러니까 하나의 상품이 여러 군데 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맨이고 2 뭐예요? 1으로 관리가 돼요. 그리고 조인을 거는데 누구랑 걸어요? 조인을 거는데 누구랑 걸 거냐면 그냥 뭐 뻔하죠. 누구요? 아이템에 아이디랑 걸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만약에 여기에 이름을 여러분이 아이디라고 넣어놓으면 여기도 아이디, 여기도 아이디, 여기도 아이디. 조인 거는 애들마다 아이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구분이 안 돼요. 그걸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컬럼을 이용해서 네임을 준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다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카운트는 카운트지 뭐 이걸 굳이 뭐 구분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꼭 구분해야 되는 애들만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주고 나서 나는 뭐 했어요? 이런 애를 만들었으니까 저장을 해보면 야 이제 번쩍하면서 이거 샥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네요. 다시 해야죠. 얘를 좀 지우고요. 지금 올라가네요. 그죠? 일단 지우고 다시 여기를 이렇게 한번 건들고요. 제가 지금 업데이트 해놨죠? 안 보이겠네요. 자, 어쨌건 여기 보면 커리가 날아가야 될 건데 저희가 아까 테이블 만들면서 테이블은 이미 만들어졌고요. 업데이트를 하니까 변경이 없으니까 뭐 다시 만들 일은 없으니까 안 보일 거고 그냥 여기 가서 볼게요. 자, 여러분들 위에 잘 찾아보면 컬이 날아간 거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일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새로 고쳤더니 카트 아이템이 만들어졌고요. 이 카트 아이템을 열면 컬럼에 보면 이렇게 카트 아이템의 카운트에 카트 아이디랑 아이템 아이디가 이렇게 붙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조인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죠? 조인을 걸었기 때문에 이쪽에 보시면 엔티티 관계도에 보면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잘 맺어진 게 보여요. 물론 지금 저희가 쓰는 툴이 뭐 굉장히 비싼 툴이거나 이러면 얘가 뭐 1대 다의 관계를 뭐 다 보여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표시는 없죠. 얘가 1이고 얘가 다인 걸 우리가 알면 돼요. 그죠? 얘가 1이고 얘가 다인 걸 알면 되는데 어떤 툴은 여기가 1이고 여기 M이라고 적고요. 어떤 툴은 여기다 1 적고 여기 별표 적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1대 다 관계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릴레이션이 이렇게 잡혀요. 그래서 얘랑 얘가 여기가 프라이머리 키고 그죠? 프라이머리 키들이고 여기가 이제 포린 키로 연결된 거야. 뭐 이렇게 딱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됐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잘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면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쫓아 들어가서 뭐 하면 돼요?
아까 패치라고 해서 레이지라고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 책 뒤쪽에 그 레이지를 줬을 때하고 안 줬을 때의 결과를 한번 보는 게 있거든요. 그 본 이후에 저희가 일괄로 그냥 갖다 붙여 넣을게요. 근데 원칙은 무조건 레이지라고 넣으셔야 돼요. 왜냐면 매니투 원은 기본적으로 이거거든요. 이거라서 무조건 레이지로 바꾸시는 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저희 책에 이게 있네요. 자, 그래서 저희가 쿼리를 날리면 요렇게 카트 아이템이라고 하는 애가 날라가면서 여기에 이렇게 카트 아이디랑 아이템 아이디를 잡고요. 요 아래쪽에 제약이 두 번 날아가는 거죠. 요거로 한번 포린키 걸고 요거로 한번 포린키 거는 두 개의 알터 테이블 그 정보가 이제 날아가요.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건 뭐냐면 아니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 너무 힘드네요. 그러니까 영상도 잠깐 끊고요.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